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에 뭘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직장에 몸담았다. 퇴직을 하면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곤 합니다. 특히나 한창 일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 가장 먼저 세계 여행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자체로는 정말 멋지고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나버리면 기대와 전혀 다른 암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한 58세 은행원이 꿈꾸던 세계여행, 돌아온 건 외로움과 파산뿐 이라는 한 문장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먼 미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사실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잔잔한 지중해 크루즈, 숨 막히게 멋진 유럽의 고성,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캠핑카 여행까지. 저 역시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부딪혀보면 상황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 한 방에 쓰고 말자는 위험한 접근. 첫 번째 사례는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은퇴 직후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을 탈탈 털어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장기 세계 여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58세까지 은행원으로 일했던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퇴직금이 꽤나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에 대출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돈이면 세계 일주 괜찮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부터 숙박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각 대륙을 누비는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대요. 매일 아침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뜨고 관광책자나 SNS에서만 보던 명소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고된 은행원 시절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했던 여행 경비보다 현실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물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예상 밖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더랍니다. 그 결과 여행 마지막 즈음에는 돈이 빠듯해져서 계획했던 일정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은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 달간 수입이 없던 터라 카드값, 보험료 등 각종 고정 지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했지만 58세라는 나이를 가진 은행원이 재취업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한 방에 제대로 해보자라는 낭만이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인맥과 관계가 끊겨버린 뒤늦은 깨달음. 두 번째 사례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일단 여행부터 하고 오겠다고 떠난 B씨. 이분 또한 59세까지 중견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직장 생활 내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진짜 내 사람, 내 친구를 만들 시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B씨는 회사 그만두면 진짜 즐겁게 놀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고 가족에게도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한 번쯤 멋지게 떠나보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게 여행을 하다 보니 즐거운 건 딱 처음뿐이었어요. 길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혼자라는 기분이 점점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분이라면 음식 주문 하나, 교통편 하나도 쉽지 않으니 더더욱이죠. 외로움을 달래려면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미리 동행을 구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B씨는 그저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행 중 외국인들과 대화가 잘 안 되니 돌아다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면 친한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옛날 친구들도 보면서 적적함을 풀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은퇴해버린 뒤에는 회사 사람들과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또래 친구들은 다들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은퇴했어라고 말한 순간부터
미묘하게 주위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B씨는 여행이 끝난 후 자신을 반겨줄 함께 어울릴 동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퇴직했어야 했구나 하는 뼈아픈 후회를 했다죠. 삶환상이 아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접근했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60세가 되기 전 2년 전부터 퇴직 후 삶을 철저히 설계했습니다. 이분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떠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미리 세웠어요. 재정 계획,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이를 위해 소규모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매하거나 혹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 봤습니다. 인맥 관리, 아직 회사에 있을 때부터 미래의 동료,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게 될 때 국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자주 소통했고, 여행 중에도 SNS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죠. 건강 점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장거리 여행은 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건강검진을 미리 받고 여행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도 꼼꼼히 가입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뿐만 아니라 교통편 등 안전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죠. 이런 준비를 마친 덕분에 C씨는 여러 대륙을 방문하면서도 매번 장기 체류보다는 짧고 굵은 형태로 다녀오고, 기간 사이에는 한국에 머물며 재충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재정 파탄도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온라인 컨설팅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행 중에도 일정 수입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 세계 여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떠났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이후로도 최소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긴 시간을 단지 놀고 먹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 버티기엔 세상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 퇴직한 58세 은행원이 꿈꾸던 세계여행, 돌아온 건 외로움과 파산뿐 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은퇴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은퇴 후 세계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뿐인 인생이니만큼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 보겠다는 무작정 도전만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경비, 이후의 재취업 또는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그때 떠나는 여행은 실패의 아이콘이 아니라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은퇴 후 로망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고 간다면 분명히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여행이든 창업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간에 꿈은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생활, 그리고 멋진 세계 여행을 위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발을 내디뎌 봅시다.